숫자 3개를 잘못 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재물운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스님이 말씀드릴 숫자 3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풍수의 지혜가 담긴 돈의 흐름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숫자를 반대로 세며 살아갑니다. 잠깐 여러분의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스마트폰을 집어 드셨습니까?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뉴스 헤드라인을 훑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그런데 그 순간 하루의 기운이 이미 결정되어 버립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의 첫 5분이 그날의 재물 흐름 전체를 지배한다고. 단 5분입니다. 그런데 그 5분을 스마트폰으로 채우는 순간 재물의 문은 닫힙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5분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날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왜 늘 제자리입니까? 수입이 적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약을 못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스님이 30년 넘게 수행하며 수천 명의 삶을 곁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침의 첫 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의 수비학, 즉 숫자의 기운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이른 시작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막힌 것을 뚫는 숫자입니다. 파른 재물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숫자, 이 숫자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숫자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숫자를 모르면 앞에 두 숫자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를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세느냐, 어떤 상태에서 세느냐, 어떤 마음으로 세느냐, 이것이 틀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재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스님이 알려드릴 숫자 3개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막혀있는 기운의 통로를 여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열린 통로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숫자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들어온 재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숫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아침의 기운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아침이어야 하는가? 왜 눈을 뜨자마자야 하는가? 단 1분만 늦어도 왜 효과가 달라지는가? 이 이유를 모르고 숫자만 외우면 절반도 안 되는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편안히 하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은 오늘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숫자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풍수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집의 방향입니까? 묘지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입니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풍수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풍수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풍수란 기운의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떻게 흐르는가, 물이 어디로 모이는가, 그 흐름 속에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읽고 그 흐름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정렬하는 것, 그것이 풍수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숫자는 풍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칩니다. 숫자는 단순히 양을 표현하는 기호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이것은 단순한 개수가 아닙니다. 동양의 고전에서 숫자는 기운의 질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어떤 숫자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그 기운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고대 한나라의 우왕이 황하의 홍수를 다스리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에서 거북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 거북의 등에는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점들로 이루어진 그 문양을 풀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로로 더해도 세로로 더해도 대각선으로 더해도 합이 항상 15가 되는 숫자의 배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서, 로슈입니다. 이 낙서는 단순한 수학 퍼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균형과 기운의 순환을 숫자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균형이 맞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흘러도 결국 같은 합에 도달합니다. 자연이 그렇습니다. 기운이 그렇습니다. 재물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낙서의 정중앙에는 숫자 5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중심입니다. 균형입니다. 모든 기운이 모여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중심 자리를 비워두고 살아갑니다. 중심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무너집니다. 기운이 흩어집니다. 재물이 모일 자리가 없어집니다.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먼저 집어드는 행동이 바로 이 중심을 비워버리는 행동입니다. 자, 이제 숫자별로 어떤 기운이 담겨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물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기의 문을 여는 숫자입니다. 막힌 것을 뚫어냅니다. 6은 땅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안정과 축적의 숫자입니다. 재물이 쌓이고 머무는 기운입니다. 8은 번영의 숫자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풍수에서 8은 재물운의 정점에 해당합니다. 9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들어온 재물이 완전히 정착하는 기운입니다. 이 숫자들 가운데 오늘 스님이 알려드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째 숫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숫자 중에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셉니다. 몇 시인지 확인합니다. 알람을 몇 번 더 눌렀는지 셉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몇 가지인지 떠올립니다. 이 모든 것이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모두 걱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피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임과 연결된 숫자 패턴이라고 합니다. 음기의 숫자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의 기운은 처음부터 재물을 밀어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절약을 해도 기운의 방향 자체가 반대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재물은 노력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운의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하루의 첫 순간에 결정됩니다. 첫 순간에 어떤 숫자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의식을 채우느냐, 이것이 그날 재물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어떤 숫자를 세어야 하는가, 어떤 순서로 세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하필 눈을 뜨자마자 여야 하는가. 단 1분만 늦어도 효과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숫자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세는 방법은 분명히 틀리고 계실 겁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입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잠이 깨어납니다. 눈꺼풀이 열리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의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뇌파가 바뀝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세타파 상태에 있습니다. 깊은 수면, 꿈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그 순간 뇌파가 알파파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의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 특별한가? 알파 상태의 뇌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방어가 없습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깊숙이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최면 치료사들은 이 상태를 가장 강력한 암시가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광고 심리학에서도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도 동일하게 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그 순간은 몸의 기운이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빈 상태입니다. 빈 상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릇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운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빈 그릇에 무엇을 채웁니까?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뉴스를 봅니다. 어젯밤 못 읽은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걱정을 채웁니다. 피로를 채웁니다. 남의 이야기를 채웁니다. 이 순간을 스마트폰으로 채우는 분들은 내일 아침 스스로 재물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자기 손으로. 그렇다면 이 빈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입니다. 하나입니다. 스님, 하나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풍수에서 하나는 물의 기운을 담은 숫자입니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약합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누르면 비켜납니다. 하지만 물은 결국 모든 것을 뚫습니다. 바위도 뚫습니다. 댐도 무너뜨립니다. 어떤 막힌 곳도 결국 물 앞에서는 열립니다. 하나의 기운이 그렇습니다. 막혀있는 재물의 통로를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뚫어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를 그냥 세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하듯이 하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눈을 뜨기 전입니다. 아직 눈꺼풀이 감긴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코로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를 셉니다. 그 순간 그 숫자가 빛의 형태로 가슴 중앙에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밝은 빛입니다. 흰빛이어도 좋고 금빛이어도 좋습니다. 그 빛이 가슴 중앙으로 들어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몸 안에 막혀있던 묵은 기운을 내보냅니다. 이것이 한 번입니다. 이것을 7번 반복하십시오. 왜 7번인가? 풍수와 동양 철학에서 7은 변화와 전환의 숫자입니다. 자연은 7의 주기로 변합니다. 무지개도 7색입니다. 음악도 7음계입니다. 한의학에서 인체의 기운 순환도 7을 기본 단위로 봅니다. 7번의 호흡으로 숫자 하나를 세는 것은 변화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7번을 세다가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지? 어제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오늘 회의가 있었나? 그 순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운은 끊기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기운은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은 기운은 오히려 혼란을 만듭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눈꺼풀이 감긴 상태에서 7번 호흡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시간으로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1분이 하루의 기운을 바꿉니다. 이것을 실천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하십니다. 오랫동안 성사되지 않던 일이 갑자기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통로로 기회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통로가 뚫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다고 해서 재물이 저절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문을 열었으면 이제 재물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숫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숫자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신체의 특정 부위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문만 열어놓고 재물은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숫자 하나로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가 뚫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문이 열렸다고 해서 재물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게 문을 열었다고 해서 손님이 저절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손님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단순히 돈이 생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재물은 기운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석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석이 쇠를 찾아 돌아다닙니까? 아닙니다. 자석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쇠가 끌려옵니다. 왜입니까? 자석이 특정한 기운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을 재물의 자석으로 만드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8입니다. 동양 문화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재물의 숫자입니다. 왜 8인가? 8은 팔방, 즉 동서남북과 그 사이 모든 방향을 의미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재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한 방향이 아닙니다. 두 방향이 아닙니다. 모든 방향입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개막식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7월 24일이었습니다. 날짜도 24일, 시간도 그에 맞춰 정했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를 시작하는 시간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풍수와 수비약소 빼역을 철저히 계산한 결과입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이라는 숫자를 그냥 생각한다고 해서 재물이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8배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신체와 연결해야 합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세고 난 직후입니다. 눈을 뜨셨습니다. 이제 두 손을 배꼽 아래로 가져가십시오. 배꼽에서 손가락 3개 아래에 그 자리가 단전입니다. 왼손을 먼저 올리고 그 위에 오른손을 올리십시오. 그 상태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8을 외치십시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깊고 단호하게 8. 그 순간 손을 얹은 단전에서 따뜻한 기운이 모인다고 느끼십시오. 왜 단전인가? 풍수에서 단전은 재물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기공수련에서도 모든 기운은 단전에 모이고 단전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가르칩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8배 기운이 단전으로 들어가 저장되고 그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장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십시오. 왜 3번인가? 셋은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셋이 모이면 완전한 기운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세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단전에 손을 얹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이 모든 기운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오늘도 출근해야 하나? 이 생각 하나가 8배 기운을 음기임의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저항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거부하는 에너지입니다. 재물은 저항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보십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 누군가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 이 뉴스 하나가 하루의 기운 전체를 흩어버립니다. 나쁜 소식은 기운을 수축시킵니다. 수축된 기운은 재물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카드값 생각이 납니까? 대출금 생각이 납니까? 이달에 나가야 할 돈들을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계십니까? 이 생각이 바로 결핍의 에너지입니다.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아침의 첫 생각이 그날 현실의 씨앗이라고. 결핍을 생각하면 결핍이 자랍니다. 풍요를 생각하면 풍요가 자랍니다. 이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숫자를 아무리 세워도 반쪽짜리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8별 세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가 또 주어졌다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풍수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기운의 증폭기라고 합니다. 같은 숫자를 세더라도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세는 것과 감사한 마음으로 세는 것은 기운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감사는 마음을 여는 행위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기운이 들어옵니다. 기운이 들어오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숫자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작동시키는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 8불세는 순서입니다. 첫째, 눈을 뜨고 나서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립니다. 둘째, 두 손을 단전에 올립니다. 왼손이 아래, 오른손이 위입니다. 셋째, 마음속으로 깊게 8불 외칩니다. 단전에 따뜻한 기운이 모인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시간으로는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장을 만듭니다. 이제 2개의 숫자를 알게 되셨습니다. 하나로 문을 열었습니다. 8로 재물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재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어도 남는 게 없는 삶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현실입니다. 3번째 숫자가 바로 이것을 막습니다. 들어온 재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3번째 숫자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 숫자입니다. 잠깐 맞춰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숫자는 하나와 8이었습니다. 3번째 숫자로 무엇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9입니까? 완성의 숫자니까요. 6입니까? 땅의 기운 축적의 숫자니까요. 아니면 3입니까? 천지인의 숫자니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입니다. 0이요. 아무것도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립니다. 0은 아무것도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0은 모든 가능성을 담은 숫자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0은 무극에 해당합니다. 태극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하지만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작은 알갱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거대한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수천 개의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의 관점에서 영은 무엇인가? 그릇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로 재물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덟로 재물을 끌어당겼습니다. 재물이 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을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온 재물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버는 만큼 쓰는 삶의 풍수적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저는 정말 이상합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삽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면 텅 비어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약 습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릇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구멍난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안 모이는 분들 벌어들이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담을 그릇이 없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오늘 영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더 열심히 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릇의 문제라는 것을 알면 먼저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그릇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세고 난 직후입니다. 이제 두 손을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연결하십시오. 동그란 원을 만드십시오. 완전한 원입니다. 끊김없는 원입니다. 그 원을 천천히 눈앞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하늘을 향해 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딱 한 번입니다. 한 번만 하십시오. 왜 한 번인가? 그릇은 하나면 됩니다. 여러 개의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반복하면 오히려 의도가 분산됩니다. 기운이 흩어집니다. 단 한 번 깊고 진심 어린 선언이면 됩니다. 나는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한가?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기운이 된다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선언은 가장 강력한 기운의 씨앗입니다. 나는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내 기운의 방향을 정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정말 받을 수 있을까?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까? 이런 의심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그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의심은 그릇에 뚫린 구멍입니다. 선언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의심으로 구멍을 내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세 숫자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눈을 뜨기 전 눈꺼풀이 감긴 상태에서 호흡과 함께 7번 셉니다. 막힌 기운을 뚫습니다. 두 번째 8, 눈을 뜨고 단전에 손을 얹고 3번 셉니다.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0, 두 손으로 원을 만들어 하늘로 들어 올리며 한번 선언합니다. 재물을 담을 그릇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길어도 5분입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를 세는 방법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의 기운을 갉아먹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숫자를 세어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떤 것들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들으면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숫자를 세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로 문을 열고 8로 재물을 끌어당기고 0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숫자를 아무리 잘 세워도 주변 환경이 그 기운을 흩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양동이 밑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채워도 빠져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생활이 그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설희쉐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새어나간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둔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오늘 스님이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집이나 생활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메모해 두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침실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장입니까? 창문입니까? 아니면 어지럽게 쌓인 물건들입니까? 풍수에서 눈이 처음 닿는 곳은 매우 중요합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운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아침에 처음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그날 기운의 첫 입력값이 됩니다. 여러분의 침대 발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짐이 쌓여 있습니까? 입다 벗어놓은 옷이 있습니까? 한동안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있습니까? 풍수에서 침대 발치는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막혀 있으면 재물도 막힙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스님이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집을 살펴봤습니다. 발치에 물건이 쌓인 집에서 재물이 좋아지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침대 발치, 일만에 있는 모든 것을 치우십시오.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그 공간을 비우는 것이 재물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이 비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관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여러분의 현관은 어떤 상태입니까? 신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신발이 뒤집혀 있거나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습니까? 우산이 구석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택배 박스가 한쪽에 쌓여 있습니까?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입이라고 합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입이 막혀 있으면 무엇이 됩니까?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재물이 들어오기를 꺼립니다. 현관이 어지러우면 재물이 방향을 잃습니다. 신발이 뒤집혀 있으면 재물도 뒤집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의 문제입니다.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의 신발을 모두 바르게 정돈하십시오. 뒤집힌 신발은 바로 세우십시오. 짝이 흩어진 신발은 가지런히 모으십시오. 그리고 현관이 어둡다면 작은 조명을 하나 놓으십시오. 밝은 현관이 재물을 불러드립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지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카드가 몇 장이나 들어있습니까? 영수증이 구겨진 채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멤버십 카드, 포인트 카드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명함들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지폐는 어떻습니까? 방향도 제각각 구겨진 채 아무렇게나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지갑은 재물이 잠시 머무는 집입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손님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어수선한 곳에는 누구도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이 어지러우면 돈은 빨리 떠납니다.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립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지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십시오. 영수증은 버리십시오.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지갑에서 빼십시오. 지폐 방향을 맞춰 정리하십시오. 큰 금액이 안쪽에 오도록 하십시오. 지갑 안에 빈 공간이 생겨야 합니다. 그 빈 공간이 새로운 돈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갑을 정리했더니 일주일 안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그것이 심리적인 효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운이 실제로 바뀐 것입니다. 정리된 공간에는 정리된 기운이 흐릅니다. 정리된 기운이 흐르는 곳에 재물이 모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첫 번째 것입니다. 눈을 뜨고 숫자를 세고 이제 일어나 첫 번째로 무엇을 마십니까? 커피입니까? 주스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바로 씻으러 가십니까? 풍수에서 물은 재물과 같습니다. 수, 쇠, 즉 물은 예로부터 재물을 상징했습니다. 강이 흐르는 곳에 도시가 생기고 도시에 재물이 모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고 생명이 있는 곳에 번영이 따릅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몸 안의 기운의 통로를 열고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몸의 기운이 물과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재물의 기운도 물처럼 흐릅니다.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흐릅니다. 아침 첫물 한 잔이 그 통로를 만듭니다. 간단합니다. 숫자 3개를 다 세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물을 마십시오. 차갑지 않은 물이 좋습니다. 상온의 물 혹은 약간 따뜻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마십시오. 급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물이 내 몸 안에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고. 이 물 한 잔이 숫자 3개의 효과를 2배로 만들어줍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아침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침대 발치를 비우십시오. 현관을 밟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지갑을 청소하십시오. 아침에 첫물 한 잔을 마십시오. 이 4가지는 숫자 세기와 함께 해야 합니다. 숫자가 기운을 만들고 환경이 그 기운을 유지시킵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재물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해야 하는가? 언제부터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숫자 3개를 세는 방법, 환경을 정리하는 방법, 아침의 기운을 만드는 방법. 그런데 이것을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과연 나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해야 변화가 생길까? 지금부터 그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왜 7일을 말씀드렸는지 이제 설명할 때가 됐습니다. 인체의 기운은 7일을 주기로 하나의 순환을 마칩니다. 한의학에서 치료의 기본 단위는 7일입니다. 침을 맞아도 한약을 먹어도 변화를 확인하는 최소 단위는 7일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의 위상이 바뀌는 주기도 7일입니다. 조수의 흐름도 7일 단위로 변합니다. 7일은 자연이 변화를 완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7일 동안 반복하면 그 행동이 의식적인 노력에서 무의식적인 패턴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7일이 지나면 숫자를 세는 것이 더 이상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게 됩니다.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기운이 본격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일 동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입니다. 이틀 동안은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만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숫자 하나를 7번 세십시오. 이것만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 하면 작심삼일이 됩니다. 하나씩 쌓아가십시오. 셋째 날과 넷째 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숫자를 추가합니다. 하나를 7번 세고 나서 단전에 손을 얹고 8을 3번 셉니다. 이때 반드시 물 한 잔을 미리 침대 옆에 준비해 두십시오. 숫자를 다 세고 일어나는 순간 바로 그 물을 마십시오. 준비해 두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입니다. 이제 세 숫자를 모두 통합합니다. 하나, 8, 0.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재물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그릇을 만들기 전에 재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로 문을 열고 8로 재물을 끌어당기고 0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이 순서가 기운의 흐름을 완성합니다. 7째 날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숫자를 세고 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현관을 직접 닦으십시오. 지갑을 꺼내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7일의 완성을 환경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기운과 환경이 함께 정렬되는 순간 재물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7일 동안 하면 정말 변화가 생깁니까? 스님이 이 방법을 전해드린 후 연락을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에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2년째 잘 되지 않던 계약이 있었습니다. 거래처와 연락도 뜸해지고 사실상 포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고 7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거래처에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그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30대 직장인 분도 계셨습니다.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부업을 생각해 봤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 습관을 바꾸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업거리가 생겼는데 함께 해보지 않겠냐고 그분이 먼저 찾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기운의 방향이 바뀌면 기회가 먼저 움직입니다. 50대 주부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정에 늘 크고 작은 불화가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불편했습니다. 돈 문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고 나서 본인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정이 안정되니 자연스럽게 씀씀이도 줄었습니다. 절약을 하려 한 것이 아닌데 돈이 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은 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가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재물이 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7일 이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멈춰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21일 동안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일이 지나면 기운이 바뀐 것이 몸에 기록된다고. 7일로 문을 열고 21일로 완성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의식적으로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당신의 아침이 재물을 부르는 아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숫자 풍수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보십시오. 지금 무슨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풍경 사진입니까? 가족 사진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본 배경화면을 쓰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배경화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재물의 숫자를 두십시오. 하나, 여섯, 여덟을 쓴 배경화면을 만드십시오. 1, 6, 8은 특별한 숫자입니다. 옛 선인들의 지혜에서 이 세 숫자의 조합은 가는 길마다 재물이 불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과 통로, 여섯은 순조로움과 축적, 여덟은 번영과 풍요입니다. 이 세 숫자가 만나면 시작부터 끝까지 재물이 흐른다는 기운이 됩니다. 하루에 수십 번 이 숫자를 보는 것은 하루에 수십 번 재물의 기운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집 현관문 안쪽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 안쪽에 작은 것을 하나 붙여 주십시오. 8이나 6이 적힌 작은 종이도 좋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재물의 방향으로 정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일 실천 프로그램 21일 완성, 환경, 정리, 생활 속 숫자, 풍수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단 하나의 행동이 쌓아온 모든 기운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숫자 3개를 세는 방법, 환경을 정리하는 방법, 7일 동안 실천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하시면 지금까지 쌓아온 기운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숫자를 세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다고 돈이 생길까? 스님 말씀이 맞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기운이 차단됩니다. 풍수에서 의심은 기운의 독입니다. 독이 든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파보면서 이게 정말 자라고 있을까 확인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겠습니까?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었으면 믿으십시오. 믿으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의심은 씨앗을 파내는 행위입니다. 2번째입니다. 숫자를 세고 나서 바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기운을 쌓았습니다. 하나로 문을 열었습니다. 8로 재물을 끌어당겼습니다. 0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아, 오늘도 힘들겠다.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돈은 언제 모이는 건지. 그 순간 쌓아둔 기운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물을 모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댐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밤새 모은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불평이 그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쌓아둔 기운의 댐문을 불평이 열어버립니다. 숫자를 세고 난 후 최소한 첫 1시간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3번째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남에게 자랑하듯 떠들지 마십시오. 나 요즘 이런 거 하고 있어. 아침마다 숫자 세거든 너도 해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재물은 조용히 키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작은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에 바람을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흩어집니다. 재물은 내 안에서 조용히 단단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는 예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 댓글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기운을 고정하는 행위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의지가 흩어집니다. 글로 쓰면 기운이 고정됩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자, 이제 스님이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30년 넘게 산사에서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원래 있고 누군가에게는 원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스님이 젊은 시절 은사 스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스님,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 스님께서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늘 주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릇을 엎어놓고 있다. 스님은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릇을 엎어놓고 있다. 이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는가? 노력하는데 왜 안 모이는가? 그 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엎어진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릇을 바로 세우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로 막힌 통로를 뚫었습니다. 8로 재물을 끌어당겼습니다. 0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만지기 전에 눈을 감으십시오. 숫자 하나를 7번 세십시오. 호흡과 함께 빛이 가슴으로 들어온다고 느끼면서 둘, 눈을 뜨고 단전에 손을 얹으십시오. 8을 3번 느끼십시오. 모든 방향에서 재물이 흘러 들어온다고 상상하면서 셋, 두 손으로 원을 만들어 하늘로 들어 올리십시오. 마음속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넷,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십시오.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다섯,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침대 발치를 비우십시오. 현관 신발을 정돈하십시오. 지갑 안을 청소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7일 동안 빠짐없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5년 후에 삶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이 서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써 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를 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결심을 현실로 만드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결심은 말하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글로 쓰면 기운이 고정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7일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뜻밖의 일이 생겼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스님이 기다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에서 돈이 가장 많이 새어나가는 세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장소를 매일 지나치면서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 세 곳이 어디인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십시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과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아침마다 그 그릇을 닦으십시오. 숫자 3개로. 오늘도 좋은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